5학년 국어입니다. 5학년 국어 화면 공유할게요. 5학년 우공비 보이죠? 자, 여기가 206쪽이에요. 206쪽 제목에 나온 비색은 어떤 색을 말하는 것일까? 사진도 같이 있구나. 이거는요. 저기 207쪽에 나오는 24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206쪽, 207쪽이 다 조금 본문이 같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자, 19번에 대한 거 밑줄이 있는데 발표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 낱말을 중심으로 찾아봐야지 이제 규빈이의 상황은 이걸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뭔가 제목을 보고 조금 훑어 읽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낱말 중심으로 자세하게 생각하고 읽는 내용은 지금 아니에요. 음, 자, 그래서 18번 보면은 이 글의 제목을 보고 어떻게 짐작을 했나. 비색이라는 아름다운 빛깔의 고려 청자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딱 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까닭은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읽는 건데 그래서 일단 조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나? 한번 대강대강 대충대충 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20번에는요. 이제 이 부분은 저 아까 전에 선생님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기 있죠? 청자의 색이 짙고 푸른색 윤이 나는 구슬인 비치옥과 닮았기 때문에 비색이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중국 송나라의 태평 노인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 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 부르며 천하제일이라고 칭찬했대요. 그래서 비치옥과 수중금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를 안 닫았네. 자, 21번의 규빈이가 이 글에서 파란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만, 요 부분만 읽었다면 왜 그럴까요?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런 거죠. 요 부분만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가서 207쪽입니다. 22번에 고려청자의 특징은 비색이면서 상감기법이라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감기법에 대한 설명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릇을 쓸 때 편리함을 더해준다. 편리하다는 건 뭐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편하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편리하진 않고 예쁘긴 한데 그렇게 편리한 건 아니었어요. 자, 24번. 그리고 파란색 밑줄 부분만 읽었을 때 어떻게 필요한 부분을 찾았는지 골라보면 사진 보면서 짐작했죠. 맨 처음에 규빈이 206쪽 위에 그림에 선생님이 24번 적었었는데 글 전체 읽지 않고 이제 중요한 낱말 중심으로 읽는다고 또 이렇게 말풍선 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가장 먼저 읽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목에 나온 그것도 봤다는 것도 말풍선에 다 있었어요. 자, 25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은 경험, 너희들의 경험을 쓰는 거야. 도서관에서 글을 찾으며 필요한 부분만 빨리 찾아 읽은 적이 있다. 요런 거. 요런 적 있을까? 벌써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도서관에 찾아 읽고 요런 거는 이제 대학교 때 많이 하는데 너희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자, 이번엔요. 이 친구는 같은 글인데 지환이라는 애는 좀 더 좀 자세히 읽었어요. 왜냐면은 친구가 이 고려청자 잘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자기가 아는 내용하고 비교도 하면서 27번 문제랑 비슷한데 자, 그래서 밑줄도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자, 중국이 먼저 청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려는 먼저 만들진 않았지만 청자 만드는 기술이 우수하고 아름다웠어. 그래서 좀 더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28번 내용은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서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인다. 이게 28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보면 26번 지환이가 이 글을 읽은 까닭은요. 친구에게 고려청자를 알려주려고 한 거죠. 자세히 알려주려고. 그리고 자신이 아는 내용과 비교도 하면서 읽고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읽었어요.
28번 보니까 요 내용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까 밑줄 그었던 내용 있죠?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서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29번에는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청자를 만든 거 맞아요. 그리고 3번에 고려는 청자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글로 29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바깥쪽에 조각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31번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30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만든 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로 찾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아름다운 비색과 독특한 상감 기법으로 발전했다. 32번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고려 총자로 표주박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표주박은 아마 그 바가지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진 않았어. 무거워서 못 쓸걸. 자, 31번에는요. 요거 비취, 요걸 넣어야, 비색을 넣어야 돼요. 비취욕을 닮아서 비색이라 했다. 그 다음에 조각칼로 무늬를 안쪽에다 새긴 건 아니고 바깥쪽에다가 새겼죠. 32번에 이 부분은 아름다운 비색과 독특한 상감 기법을 가리키는 거고요. 33번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글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번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나? 한번 빠르게 훑어 읽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꼼꼼하게 글을 읽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원 평가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서술형 평가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을까 봐 줄였어요. 잘했지. 1번에서는 그림 가. 지윤이가 어머 우리 지윤이도 있는데 삼국시대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역사책을 찾아 읽었죠. 책을 탁 펴고 읽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자 저기 우주에 있는 거, 우주의 신비 이러면서 우주에 있는 것은 그림 나를 말하는 거. 드론은 이제 그림 다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림 라와 같은 방법으로 글을 찾아 읽은 경험을 떠올려 보자. 사회 숙제로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검색해 보았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자, 4번에서는요. 도움을 얻은 경험으로 알맞지 않은 거. 1번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만화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았고요. 자, 5번에서는 미술 시간에 교통질서 지키기 광고를 그리기로 했는데 자, 글을 필요한 이런 미술 시간에 교통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필요한 어떤 광고를 그리면 좋을까 그러니까 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도 글을 찾아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광고도 보고 그랬는데 버스 노선하고는 교통 질서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아닙니다. 자, 6번에서 자, 목적에 맞게 글을 찾아 읽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찾고 싶은 정보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느낌 말고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선생님 밑줄을 긋지 않은 이유가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저번에도 많이 했고. 자, 7번 정보 문의에 대한 설명은 막대 표시 그 바코드라고 하죠. 그게 먼저 나왔어. QR 코드 쓰기 전에 막대 표시를 쓴 거예요. 그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제목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암호 정보문이라는 제목이 알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납득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설명하는 글에는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정보문의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
너네도 QR코드 찍은 적 있죠? 요즘에는 뭐 식당에 가도 QR코드로 자기 정보 다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QR코드가 굉장히 우리 삶에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자, 11번을 보면요. 이 글의 종류. 여기서는 이번엔 주장하는 글이에요. 자, 그리고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답을 찾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정해진 문제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13번에 보면은 알맞지 않은 거. 인공지능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셋째라고 돼 있는 건요. 서로 돕고 존중하는 거는 사람끼리 서로 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을 말한 친구는 미래에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해도 미래에 필요한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글에서는 좀 달라요. 미래에는 많은 게 달라진다. 준우같이 이런 의견이었고요. 여기서는 뭐 한결같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할 거야. 이게 뭐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글과는 의견이 달라요. 예서는. 이 글과 같은 종류의 글을 읽는 방법은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서 읽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어렵지 않아요. 방금 했던 거라. 자, 설명하는 대상은 고려 청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특징은 맑고 은은한 비색으로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상감 기법으로 회화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 같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했다. 18번은요. 고려 청자의 특징을 조사하려면 그런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게 맞나 좀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더 꼼꼼하게 따지며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빈이 같은 경우는 제목에 나온 비색이 어떤 색깔을 말하는 걸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읽은 다음에 필요한 내용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고려청자의 뛰어난 점이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고 싶어서 더 자세히 읽어보죠. 남자친구가 이제 더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게 있나? 쓸만한 내용이 있나? 이럴 때는 훑어보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너무나 잘해 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진행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